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지난주 중국의 유명 맥주인 칭다오의 생산 공장에서 한 직원이 원료의 소변을 보는 영상이 폭로돼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칭다오 맥주는 1903년 독일인과 영국인에 의해 설립된 합자회사가 기원으로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 중 하나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칭다오 맥주 3공장은 연간 맥주 생산량이 120만 킬로리터에 달하는 세계적인 규모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 연예인이 양꼬치엔 칭다오라는 멘트를 유행시키기도 했었죠. 먼저 중국 온라인을 강타한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촬영된 각도나 화질을 보면 CCTV는 아닌 것 같고 누군가 공적 제보를 했다고 봐야죠. 이제서야 이런 일이 드러났다는 건 저 현장에는 원래 CCTV가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관리를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건 아는지 거사를 치르기 전에 주변을 살펴보기는 하네요. 당장 소변이 급해서였는지 아니면 니들은 내 오줌이나 먹어라는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국내 수입사인 비어케이 측은 연합뉴스에 중국 칭다오 본사에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이 일어난 제3공장은 중국의 수출용 맥주와는 무관하고 중국 내수용 맥주만 만드는 공장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겨레 신문의 보도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공장은 해외 제조업소로 등록되지 않았다. 해외에서 생산된 맥주를 국내에 수입하려면 해당 공장을 식약처에 해외 제조업소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 같은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변 논란이 생긴 공장에서 생산된 맥주는 국내 수입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내에 수입되는 칭다오 맥주는 제2공장, 제5공장에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생산 일정에 따라서 여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칭다오 맥주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어떤 제품이 수출되었는지 추적할 수는 없지만 과연 상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단 한 캔도 한국에 수입이 안 되었을까요? 물론 칭다오 맥주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고려해 봐야 하는 건 내수용을 만드는 상공장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과연 수출용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소변을 보는 사람이 없을까요? 제가 칭다오 맥주의 주장에 대해서 억측하는 게 아니라 이건 확률의 문제잖아요. 분명히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비슷한 시설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수출용을 만든다고 해서 다른 공장의 직원들과 다르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억측 아닐까요? 중국 공안도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명확한 영상이 있으니 아마 당사자하고 관련 하급관리자 몇 명을 징계하는 수준에서 또 조용히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중국에서는 식품 관련해서 이런 사고가 빈번하죠. 2004년에는 물을 섞은 우유로 인해 13명의 아동이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중국산 유제품 멜라민 오염 사건, 일명 멜라민 파동으로 알려져 있죠. 멜라민은 우유에 첨가할 경우 단백질의 함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악덕업자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집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신장 결석이나 신부전증 환자가 수만 명이 발생하였고 이 중 12,800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4명의 유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비공식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케이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겠죠. 2020년 쓰촨의 유명 호거 음식점이 손님이 먹다 남은 잔반을 모은 뒤 조미료 등을 첨가하고 끓여서 추출한 기름, 즉 구정물 식용유를 재사용하다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쓰촨 사람들은 땀을 잘 안 흘리거든요. 그래서 매운 호거 먹으면서 땀 빼고 맥주 마시는 게 한국으로 치면 삼겹살에 소주 마시는 거랑 비슷한 정도로 대중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인민들의 충격이 컸죠. 그런데 허거 먹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렴한 식당에서 기름 국물을 한번 쓰고 버리면 이익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 대학 구내식당 음식에서 지머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초중고조차도 학교 교장이 바뀌면 보통 인쇄업체, 꽃집 등 모든 협력업체가 다 바뀌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바뀌는 게 급식업체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 구내식당은 영어권과 임차료에 대한 대가로 큰 돈을 지불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국보다 리베이트가 더 많겠죠.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쓴 만큼 이익을 내야 하니까 갈수록 식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해 먹더라도 적당히 해 먹어야 말이 안 나오는데 도를 넘은 거죠. 이런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한국의 각종 온라인과 SNS에서는 중국 제품을 불매하자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일본 제품은 수시로 불매 운동을 하는데 말이죠. 신기합니다. 우리 집 냉장고를 살펴보니 아사히하고 칭따오 맥주가 있더라고요. 이게 녹색 크로마키라서 아마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이렇게 써있네요. 중국어,世界的. 그러니까 중국적, 세계적, 그러니까 제품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문구네요.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인들은 계속 마라탕, 탕후루를 먹을까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건 도대체 중국은 왜 식품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는지입니다. 식품 관련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식품 안전에 대한 규정도 있겠죠. 그런 쪽으로만 조사하는 식품 전담 경찰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눈높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많은 이유 중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권력층들은 서민의 식품 안전에 대해 큰 중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량식품 문제로 인해 자신의 권력을 뺏길 수 있다면 이렇게 무신경 하겠습니까? 어차피 인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자신의 안위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안전 강화, 예방 순찰, 식품 범죄자 엄벌 등은 등한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만 하는 거죠. 중국 인민들이 뭘 먹는지는 중국 권력층의 주요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따로 재배한 식품이나 수입품만 먹겠죠. 본인 자식들도 해로운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범죄자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즉, 권력을 차지하고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식품 안전 같은 부차적인 일에는 당연히 관심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식품 사고가 났다는 의미는 이미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뜻이죠. 희생자가 발생해야 그나마 문제가 조금 밝혀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민주주의라도 공산주의보다는 훨씬 선진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국민의 뜻으로 권력자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들은 아무리 하기 싫어도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이라도 해야 다음 선거에서 자리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스쿨버스는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습니다. 관련 안전에 대해서 대부분 관심을 가지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의 주석은 중국의 버스를 타지 않겠죠. 일반 인민이 중국의 주석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중국의 미래의 주석은 분명 지금 전담 차량과 기사가 있거나 아니면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영어 네이티브 국가에 살고 있겠죠. 두 번째는 중국은 워낙 넓은 국토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대중 속으로 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뇌물을 건네서 본인은 살아남고 쟤는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길 수도 있겠죠. 물론 아주 큰 사건이라면, 특히 공산당 지배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공안이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내겠지만 피해자가 돈 없고 가난하던가 사회적인 파장이 크지 않다라면 큰 기대를 할 수 없죠. 점점 디지털 감시 사회로 변해가는 중국이기는 하지만 조력자만 있고 돈만 충분하다면 3선, 4선 도시로 숨어드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인구 14억 명, 워낙 많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공안이 모든 사건에 오랫동안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요. 미국도 중국만큼 큽니다. 인구도 3억 4천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만큼 음식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죠. 미국의 식품, 지금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먹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도층,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먹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 관리하겠죠.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얼마나 깐깐한지는 다들 들어보셨죠?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중국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의 브랜드 파워는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 S대 엘모 교수가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세 편으로 나눠서 거의 40분 이상의 내용이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삼성 스마트폰하고 현대 기아차 자동차가 중국에서 고전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인의 애국 소비 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 중에서 아직까지 중국 사업이 성공적인 기업들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로 든 기업이 오리온, 풀무원, 연세우유였습니다. 오리온은 중국 시장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풀무원이나 연세우유는 점유율 면에서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수준이죠. 한국 음식료 기업들이 아직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의 먹거리 문제가 심각하고 중국 기업들의 수준이 아직은 한국보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음식료 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삼성 갤럭시와 현대 기아차가 안 팔리는 걸 삼성 현대 기아차만의 문제라고 보는 건 중국 공산당과 중국 시장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주장이 맞으려면 삼성 현대 기아차가 다른 국가에서도 잘 팔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의 스마트폰은 세계 점유율 1위이고 현대 기아차 역시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즉 유독 한 국가에서만 매출이 저조하다면 제품 경쟁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특성이 문제인 거죠. 중국의 애국 소비와 제조 경쟁력이 한국보다는 못해도 가성비 면에서 능가했기에 우리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일본 차가 현대 기아차만큼 안 팔리는 것하고 같은 이치인 거죠. 품질은 좀 떨어져도 가성비를 따졌을 때 충분히 살만하니까 국산의 점유율이 높은 겁니다. 나중에 중국 식품 기업들이 올라오면 언급했던 한국 음식료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동남아, 인도, 중동 등 다른 시장을 개척하는 데 힘을 쏟아야죠. 언제까지 중국만 쳐다보면서 살 겁니까?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잘못이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속으면 속은 놈이 잘못입니다. 진보는 항상 구시대의 산물을 희생시키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유물들을 청산해야 할 겁니다. 당연히 음식 관련 법과 규제 그리고 예외 없는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미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촘촘히 설계된 판에서 용기 있게 지난 악습과 폐단을 뛰어넘는 인민들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